지난 금요일이었습니다.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과 관련해서 5시간에 걸쳐서 비공개 회의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 결론은 불기소였습니다. 앞서 무혐의 불기소 결론을 내린 서울중앙지검의 수사팀과 같은 판단을 내린 건데요. 앞서 이 사안을 수심위에 회부했던 이원석 검찰총장, 오늘 출근길에 수심위 권고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앞서 지난 6일 검찰 수사심의위는요,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과 관련해서 청탁금지법 위반과 알선수재 변호사법 위반 등 이 6가지 혐의를 모두 따진 뒤에 불기소 처분을 권고했습니다. 관련해 이원석 총장은요, 지난달 23일 이 공정성 제고를 위해서 외부 판단을 받아보겠다며 직권으로 이 수심위 회부를 지시를 했는데, 오늘 출근길에 이 불기소, 그러니까 수심위의 불기소 권고에 대한 입장을 물으니까 이 수심위의 결론을 존중해 사건을 처리하겠다는 의사를 거듭 밝혔습니다. 이 총장은 이 검찰의 수사 과정과 또 절차를 지적한 질문에 대해서는 국민의 기대에 못 미쳤다면 그것은 모두 검찰총장인 제 탓이라고 했는데요. 그러면서 이 제3의 장소 조사 방식 등을 두고 불거진 그런 논란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었는지 짚어보고 되풀이되지 않도록 진상 파악과 조치가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이런 이 총장의 발언은요, 이 수심위의 결정은 존중하지만 검찰 수사 과정과 또 절차에서 아쉬움이 있었음을 표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원석 총장, 오늘 이 문제된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이거 자체를 겨냥해서는요, 또 뼈 있는 말을 남기기로 했습니다. 보기에 따라서는 대통령 부인을 비판하고 또 질타한 것으로 들리기도 합니다. 네, 오늘 취재진은 이 총장에게 이 수심위 결론이 국민 법 감정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런 취지로 물었는데요. 이 총장은 윤 대통령 본인도 언론 인터뷰에서 명품 수수가 현명하지 못한 처신이다라고 말한 걸 상기시키면서 현명하지 못한 처신, 부적절한 처신, 바람직하지 못한 처신이 곧바로 법률상 형사처벌 대상이 되거나 범죄 혐의가 인정되는 게 아니란 점을 많이 고민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이제 해석을 하면요, 대통령 부인이 현명하지 못했고 또 부적절하게 바람직하지 못하게 처신했다, 이렇게 지금 검찰총장이 분명히 못 박은 걸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게 읽히는데요. 이 총장은 또 청탁금지법상 배우자 처벌 조항이 없는 점 역시 강조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번 기회에 공직자 배우자에 대한 법령을 정확하게 보완하고 미비한 점을 정비해서 더 이상 사회적 논란 소지가 없도록 입법을 충실하게 하는 게 필요하다고 지적한 겁니다. 오늘 이 총장의 발언 들어보시죠. 대통령께서도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언론을 통해서 현명하지 못한 처신이라고 언급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명하지 못한 처신, 부적절한 처신, 바람직하지 못한 처신이 그것이 곧바로 법률상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거나 범죄 혐의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는 점, 두 가지 문제가 차원이 다르다는 점에서 저희들도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다만 외부 전문가들의 의견에 대해서는 우리가 존중해 줄 필요가 있다. 어쨌든 수심위가 불기소 처분을 권고를 했고요. 또 검찰총장이 이를 수용할 뜻을 밝혔기 때문에 조만간 검찰은 공식적으로 김 여사에 대해서 무혐의 불기소 처분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야당에서는 수사심의위원회가 미리 불기소로 답을 정해놓았을 것이다, 지금 이렇게 비판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확인해 보니까요, 심의위에서 기소 의견을 낸 위원 한 명도 없었다고 하고요. 위원 만장일치로 불기소 결론을 냈다고 합니다. 네, 당시 수심위에는요,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 14명이 참석을 했고, 이 수사팀과 김 여사 측 설명을 듣고 법적으로 처벌하기 어렵다라고 보고 모두 불기소 의견을 낸 걸로 전해졌는데요. 다만 일부 의원들은 법적으로 죄가 되지 않는다고 해도 김 여사 디올백 수수는 부적절하다, 이런 취지로 지적했다고 하고요. 이 최재형 씨와 서울의 소리 함정 취재 과정을 문제 삼는 의견도 상당수 있었던 걸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수심의 결정에는 법적 강제성은 없지만 불기소 권고가 난 만큼 이 검찰도 사건 처리에 부담을 덜게 된 모습인데요. 이원석 검찰총장이 임기 내에 사건 처리를 공언해온 만큼 이번 주 중으로 수사팀이 불기소 처분 내릴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같은 수심위 결과를 두고서 정치권에서는 반응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 총장의 수심위 회부를 요식 절차에 불과하다 이렇게 비판했던 야권, 재차 특검 속도전에 지금 나서고 있는데요. 방금 들어온 속보만 봐도요. 국회 법사위 소위에서 김건희 여사 관련 특검법을 통과시켰다고 합니다. 물론 이제 여당은 반대를 하거나 아니면 불참했을 것으로 보이는데 어쨌든지 간에 야당은 지금 이른바 김건희 특검법의 국회 처리 절차에 돌입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야권은 이 수심위의 불기소 공고에 대해서 즉각 반발하면서 면죄비쇼다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요, 이번 검찰 수심위 결정이 오히려 김건희 여사 특검의 필요성만 키우고 있다면서 언제부터 이 검찰과 수심위가 이렇게 뇌물에 관대했느냐라고 쏘아붙였고요. 또 이 수심위원장과 윤 대통령이 서울대 선후배 사이라면서 의혹을 제기하기도 있습니다. 야당은 어쨌든 오는 10일 본회의에 이 법안을 김 여사 특검법을 올리는 방안을 검토 중인데요. 반면 이 국민의힘은 민주당 집권 시절 도입된 수심위를 민주당이 부정하는 것은 자가당착이다라는 입장입니다. 그러면서 이 김 여사 특검법에 대한 반대 입장도 거듭 밝혔는데 민주당이 12일 본회의에서 실제 이 김 여사 특검법을 처리하려 할 경우 여당이 필리버스터에 돌입할 가능성도 제기가 됩니다. 양측의 입장 들어보시겠습니다. 이런 걸 두고 답정너라고 합니다. 결국 검찰 수사와 검찰 수사 심의위원회의 결정은 김건희 여사에게 면죄부를 주려는 절차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민주당은 김건희 특검법으로 김건희 여사의 각종 범죄 의혹의 실체적 진실을 밝혀내겠습니다. 만일 대통령이 김건희 특검법을 반대한다면 국민께서는 대통령이 범죄를 자백하는 것으로 받아들일 것입니다. 특검을 할지 않을 그 명분이 생긴 거 아닙니까? 뭐 특검을 하겠다고 하는 것 자체가 다시 김건희 여사를 계기로 해서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흠집내게 하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수사는요, 이번 주에 또 한 번의 변곡점을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 여사가 연루돼 있다는 의혹을 받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오늘 12일에 열립니다. 김 여사와 비슷한 인물을 받는 인물의 유무죄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기 때문에 주목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번 항소심에서 주목받는 부분, 이 권오수 전 회장의 유무죄 판단보다는 주가 조작 과정에서 김 여사의 공모 여부입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시세 조작에 김 여사 명의의 계좌 3개가 동원됐다고 인정을 했는데 김 여사의 공모 여부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김 여사처럼 주가 조작에 계좌가 활용된 손모 씨에게는 시세를 변동시킬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래서 검찰은 항소심에서 손 씨에게 시세 조종을 방조했다는 혐의를 추가해서 징역 3년에 벌금 500만 원을 구형했는데요. 이 손 씨에 대한 유무죄 여부에 따라서 검찰의 김 여사 수사도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만약 손 씨의 방조 혐의가 인정된다면 김 여사에 대해서도 기소해야 한다는 압박이 더 거세질 수 있지만 무죄가 선고된다면 김 여사에게도 이 범죄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는 주장에 무죄가 실릴 거라는 전망입니다. 관련해서 이원석 검찰총장은 오늘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의혹 수사에 대해서는 임기가 이번 주에 끝나기 때문에 자신이 종결하긴 어려울 거라면서 후임 검찰총장의 몫으로 남겼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명품 수수 의혹과 관련해서 수사심의위원회가 불기소를 공고를 했고요. 이원석 검찰총장이 오늘 기자들과 만나서 이걸 존중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 총장 오늘 현명하지 못한 처신, 부적절한 처신, 바람직하지 못한 처신 이런 식으로 김 여사를 겨냥한 듯한 그런 또 발언을 했습니다. 이게 또 의미심장해 보였는데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결국 이제 이번에 법원에 보면 그 배우자는 처벌할 수 없는 조항이 없기 때문에 법률적 미비 사항이 꽤 있는 것 같습니다. 부정청탁금지법에 보면 금품을 받은 이 배우자에 대해서는 지금 딱히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그 한계점을 아마 이원석 총장이 오늘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즉 그 행위 자체가 정당한 것이 아니라 그 행위 자체는 굉장히 부적절했고 그렇지만 결국 이걸 처벌할 수 있는 법률이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제 불기소를 한다라는 그런 취지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저는 민주당이 이 부분을 공격할 게 아니라 당장 이 법에 대한 어떤 보완책들을 마련해야 될 겁니다.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해야지만이 앞으로 공직자의 배우자도 받을 경우에 처벌될 수 있다는 것이고 또 한편으로 보면 지금 이제 곧 아마 검찰이 결정을 내릴 텐데요. 저는 김건희 여사가 이제는 이 문제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직접 뭔가 설명을 해야 될 때가 된 게 아닌가. 이 사건이 마무리된 시점에
대국민 사과와 함께 그동안 계속 미뤄져 왔던 제2부속실의 설치라든지 제도적인 정비도 이뤄내야지만이 아마 국민들이 좀 납득하실 것 같습니다. 네. 이 법은 최소한의 상식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의 영부인께서 어쨌든 300만 원 상당의 명품 가방을 받는 걸 온 국민이 봤는데 여기에 대해서 처벌 규정이 없어서 무혐의다 라고 말한 것에 대해서 과연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이원석 총장이 말했던 것처럼 현명하지 못했고 바람직하지 못했고 부적절했다는 데에서 어떤 대통령실과 영부인께서 동의하신다면 지금이라도 사과하셔야 된다. 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